네, 프레스룸 시작합니다. 많은 이슈 가운데 우리 기자들이 꼽은 프레스콕 코너입니다. 먼저 김태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뇌경색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된 정경심 교수. 일부에서는요, 아직까지 수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증상이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온라인에서는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꾀병을 부리는 것이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꾀병으로 모는 것은 너무하다, 이런 비판과 함께 이 조 장관이 사퇴했으니 이제 그만 가족들에 대한 관심을 놓아줘라, 이런 말도 많습니다. 또 한 명 있죠. 이 허리 디스크로 치료를 받는 조국 전 장관의 동생 말입니다. 저는 아픈 사람에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 와병 중인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신병 처리, 또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김태일의 프레스코, 와병 중인 일가족입니다. 네, 정경심 교수가 뇌경색,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라는 얘기 저희들이 어제 좀 전해드렸습니다. 여론은 진짜 그런 것이냐 이런 의견도 좀 있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그 정도로 아팠느냐라는 동정론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짚어보죠. 김태일 기자. 자, 일단 뇌종양, 뇌경색 우리가 말만 들어보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병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뇌종양과 뇌경색에도 여러 부류가 있는 거죠. 심각한 부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류가 있고요. 네, 일단 전문의에 따르면요, 이 뇌경색은 급성, 뇌종양도 악성이 이제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제 수술을 요하기도 하는데, 일단 이 정경심 교수는 이런 진단을 받았지만 이후에 검찰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수술을 요하는 위험한 경우는 아닐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예. 일단 정 교수 측이 아직은 이에 대한 진단서를 검찰에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들어서 일각에서는 병명을 부풀린 것 아니냐 하는 곱지 않은 시선도 보내기도 하는데, 감기나 가벼운 병도 아니고 이렇게 위중한 병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예. 일부에서는 꾀병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몰아붙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반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호정 기자, 오늘 이 검찰에서 이와 관련돼서 진단서를 검찰에 제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런 논란도 있으니까요. 변호인 측은 뭐라고 그러고 또 이 검찰은 또 뭐라고 그럽니까? 네, 변호인 측은 원래 건강이 안 좋았고 최근에 진단을 받은 건 맞지만 혹시 이거를 검찰에 얘기를 하면은 검찰 수사를 인해서 꾀병을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여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진단을 받고서도 일부러 검찰에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그런데 어제 언론 보도가 나감으로써 이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검찰에 정식 입원 증명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검찰도 이제 이 입원 증명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입원 증명서가 어제 오후 팩스로 왔는데 발행 이사의 이름이나 직인 등이 없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말하는 그 법령에 맞는 요건에 맞춰지지 않았다 이런 건데요. 그러면서 검찰은 이 자료만으로는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은 이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확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변호인에게 발급 기관과 의사가 확인이 될 수 있는 정식 진단서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회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단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병 처리 결과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뇌경색,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라는 것이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됐군요. 검찰은 언론 보도를 알고 그 사실을 인지했는데 변호인 측 설명을 들어보면은 그걸 먼저 검찰에 얘기할 경우에 마치 조사를 회피하게 한 것처럼 꼼수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뇌종양, 뇌경색 진단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된 이상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겠다. 아직 제출은 안 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입원 증명서를 일단 간이로 보내긴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식 공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어떤 수사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판단이고요. 정식 문서를 이제 요청을 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김태일 기자, 그러면요. 만약에 변호인 측에서 또 정 교수 측에서 뇌종양, 뇌경색과 관련된 정식, 그러니까 앞서 말씀대로 유호정 기자가 말한 대로 의사 이름, 진단명 등등을 갖춘 제대로 된 진단서를 제출하게 될 경우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신병 처리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진단서에 대한 내용을 이제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지금 일단 병명 자체가 뇌종양, 뇌경색 그렇게 쉬운 병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권검찰을 지금 외치는 검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병명에 따라서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아마 신병 처리 이 유무에 대해서 조금 좀
이런 변화가 좀 있을 수도 있다. 뭐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예.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불구속으로 기소할 것이다, 추가 기소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 터입니다. 그래서 이 진단서 여부가 이 정경심 교수의 신병 처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좀 줄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윤 의원님. 예. 김태일 기자가 좀 앞에서 잘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정경심 교수의 이 뇌경색, 뇌종양 진단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은 뭐 정말 아픈 거야? 아픈 사람이면 왜 그걸 빨리 얘기 안 했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야, 그 정도로 심각했어? 그러면은 좀 불구속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동정론도 좀 있고요. 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대체적인 여론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우리가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바라봐야지 제대로 바라보는 걸까요? 뭐 조국 교수에 대한 시각에 따라서 좀 갈라지지 않나 싶어요. 예. 조국 교수를 두둔하는 쪽은 정말 뇌경색, 뇌종양은 이거는 보통 생명을 요하는 예.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런 질환이다. 이런 식으로 할 테고 또 조국 교수 퇴진을 또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동안에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좀 정경심 교수와 협조를 좀 안 한 면이 있잖아요. 예. 조사받다가 들어간다든지 그 조서에 날인을 안 하고 간다든지 계속 끌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거 일환이 아니냐. 그래서 이 조국 동생, 예. 동생에 대한 그 데자뷰 뭐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조국 교수 동생이 디스크,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라고 그 영장 실질 심사에도 그 가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검찰에서 그때 그 CCTV 그 멀쩡히 걷는 모습, 뭐 그 수술은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자료도 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상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혹시 재판 전략 아니냐. 지금 정경심 교수가 이번 주 말쯤에 구속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판이 나요. 그러니까 재판 전략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형평성의 문제죠. 과거 국정농단 수사 때 최순실 씨 딸 정유라 관련돼서 그 이대 그 학장하던 김경숙 이대 교수는 그 유방암 수술하고 예. 치료하는 중에 방사선 치료받으면서 재판도 하고 구속 수감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이 맞느냐 하는데 총체적인 거는 저는 검증 절차, 병원 의사가 발부한 그 진단서 예. 이거 갖고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정말 위중하고 심각하다면은 여러 가지 구속 여부부터 선처를 좀 해야 되고 아니면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우리 영주 동양대 가서 왜 PC 들고 나올 때는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었잖아요. 그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면은 법 예정된 대로 진행하는 게 옳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뇌종양, 뇌경색을 알아도 겉에서는 이제 보기가 어려우니까요. 예, 뭐 물리적으로 어디 부러지거나 뭐 휠체어를 탄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이 뇌종양, 뇌경색 진단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를 그대로 받겠다는 입장이죠. 지금 검찰 조사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후에 출석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요. 예. 변호인 말로는 첫날 맨 처음 소환됐을 때 건강 문제로 일찍 귀가한 거를 제외하고 그동안의 4번의 수사에서는 건강이 조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조사에 협조를 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검찰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이 변호인이 제출한 이 진단서의 병원이 정형외과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뇌종양이라는 이 부분이 정형외과에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거냐, 확실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정형외과에서 MRI 검사를 받지 않는 거는 못 받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정 교수가 본인의 이제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내는지 못 내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뇌경색, 뇌종양은 신경외과에서 주로 이제 진단을 받게 되죠. 그런데 정형외과였다. 예, 이 부분도 좀 저희들이 한번 사실 확인을 해서 계속 좀 팔로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희 기자, 앞서 이제 잠깐 이제 정경심 교수 얘기하다가 이제 조국 동생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조국 동생과 관련해서 영장이 기각한 명재관 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당시에 이 동생이 그렇게 심각하게 아픈 건 아니다. 허리 디스크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라는 관련된 여러 가지 증빙 자료를 아마 법원에 제출한 모양이에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른 보도 내용인데요. 이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 씨가 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이틀 전에 병원을 찾아서 디스크 수술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요. 그래서 검찰이 직접 병원을 찾아서 당시 상황을 확인해 보니 병원 기록에 이 조 씨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 뭐 소리를 지르거나 또는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실이 기록돼 있었고 예. 또 CCTV 상으로도 거동이 그렇게 불편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검찰은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법원에서는 이 조 씨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또 건강 상태를 참작해서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건강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기각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단 저희가 프레스룸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구속이 아니라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일단 범죄 혐의와 증거인멸 도주 우려상에 있어서 법원에서는 어쨌든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나 일부 언론에서 이 조국 동생이 그렇게 아프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영장 기각 사유의 아주 핵심적인 주 이유가 건강 문제였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법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다른 이유로 인해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니까 건강 문제도 고려 사항이지만 그게 그렇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당시 발표했던 예. 내용 중에 보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이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건강 상태만 가지고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범죄 혐의가 얼마나 입증됐는지 등 점도 같이 고려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봤을 때 건강 상태가 좋건 안 좋건과 별개로 일단은 구속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뭐 특정 판사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비판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좀 자제해야 하지 않냐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종합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을 터인데 꼭 건강 문제만은 아니고요. 이 건강 문제만을 집요하게 이게 부각시키는 거 나름대로 검찰에 뭐 영장 재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검찰의 전략이긴 합니다만은 예. 법원이 또 어떻게 영장 문제를 처리할지 좀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